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항상 주식 투시경을 진행하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셨던 부분들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먼저 교육교재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방법과 자료 다운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교육과 함께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종목. 어제 한번 또 노출을 해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좀 교육과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앞부분부터 해서 노출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심 종목이 나올 때에는 꼭 체크를 해 두십시오.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 173개의 종목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확실하게 교육과 맞물리는 종목 몇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게 진행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뭐 별로 따진다면 신뢰도 3개짜리 별 3개짜리의 그런 교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조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평선의 밀집도 이해하기 부분인데요. 밀집도가 뭐냐? 말 그대로 밀집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평선 구간에서도 수렴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게 튈 수 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캔들로 놓고 따졌을 때 어떤 걸 배웠었죠? 도지 부분 배우셨죠? 도지. 도지라는 부분은 방향성을 모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도지라는 부분은 힘의 응축, 압축이라고 그랬는데 이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은 어느 한 구간에서 이평선이 밀집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한 매매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2014년 3월 17일부터 해서 2014년 4월 8일의 기준이에요. 이평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이평선이 몰려 있어요. 앞전 구간에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1선 이평선조차도 뉘어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안 횡보를 했다는 겁니다. 주식 격언 중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횡보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느 방향으로든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나온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 밀집도 구간을 잘 놓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깨져 내려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밀려 떨어지면 그것은 관심권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의 시세, 장기 횡보 이후의 시세 이러한 부분은 접근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점진적으로 이 이평선들이 상향되기 때문에요. 주 추세 구간에서 지지 라인도 설정하시고 그리고 추세 구간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만 보여드리니까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뭐지? 저런 종목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런 종목이 좀 많지는 않고요. 또 이평선이 그 정도로 밀집돼 있다는 것은 장기간 횡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놓고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이 종목도 뭐 2조? 뭐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도 노출을 해드렸어요. 언제? 지난 10강에서부터 12강 진행해 드릴 때 그때 기본적 분석 해드렸었죠. 그래서 업황 분석, 유가가 하향 안정 추세면은 무엇을 꼭 놓고 보시라 그랬어요. 항공주들 놓고 보시라 그랬죠. 그 구간에서 또 뭐까지 배웠습니까? 무엇까지? 수급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일단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안타깝게도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 이후에 반등이 좀 강하게 연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평선을 다시 밀집시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고맙다. 땡큐라고 소리를 지르셔도 돼요. 왜? 바닥에서부터 급반등으로 연출을 해줬는데 여기서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막 확대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을 밀집시켜줬다. 다시 얘기한다면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을 가지고 갔는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집이 덜 됐겠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매집도 안 하고 막 끌어당기겠습니까? 그래서 눌러줬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아주 지겹게 공부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평선 위에서 눌러준다는 거예요. 이평선 위에서. 예? 이평선 위에서 눌러주면서 121선, 61선이 아직 돌려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뭘 배웠어요? 펀더멘탈. 예? 기술적 분석 이외에도 기본적 분석 짧게라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업황이 긍정적으로 개선된다는 걸 일단은 이해를 하게 됐고, 2. 수급 부분 여기 없었다면 수급 개선 부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거고요. 3. 뭡니까? 이평선 부분이 내려갔다가 돌려줬는데 단기 이평선부터 해서 상향이다. 중장기 이평선은 뉘어져 있지만 그 위에서 조정을 주고 있다. 움직이게 되면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평선 교육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가파른 추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 수익을 단기 이평선과 역시 20일 중기 이평선만 가지고도 대응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 기준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어제 수업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수업과 동시에 볼 수 있는 종목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시가총액 4조 7천억짜리 종목을. 그죠? 그러면 이 종목도 일봉으로 이제는 놓고 보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왜?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막 우실 수가 있어요. 우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앞으로는 주봉, 월봉으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뒷부분에 종목을 또 언급을 드리면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교육기법 가지고 꼭 저점에 편입하시기 바랍니다. 밀집도 이해하기. 이 밀집도가 이 앞에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장기간 하락을 했어요. 역배열 상태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 돌려지면서 이평선을 모아버립니다. 모아버려요. 어떤 이유가 됐건 이평선이 모아졌어요. 모아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급등, 뒷부분에 급등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여기서 또 잘라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 연구원들이 맨날 밤새다 보니까 저를 골탕 먹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다운받으셔서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급등이 한번 나오면서 121선 위에서의 흐름이 나와요. 이평선이 그럼 완전히 수렴이 되고 향후에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은 이평선은 어느 방향으로든 튈 수 있다고 분명히 수업에 알려드렸죠. 수업 시간에. 어느 쪽으로 튀어졌습니까? 위로 튀어졌다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처음에 위로 튀어졌을 때 야, 가팔라서 내가 못 잡았어. 맨날 얘만 볼 수는 없었어.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도 하셨어야죠. 그리고 놓쳤어요? 그럼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21선하고 5일선만 놓고 보시더라도 중기 추세를 이걸로 잡고 5일선 부분에 매매 타임을 잡자. 혹은 그게 싫어. 그럼 바닥에서 잘 편입되셨을 때, 이런 때 편입이 잘 되셨을 때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61선, 121선 가는데 왜 중간에 왜 정리를 하셔야 돼? 이럴 때 매매 좋으시면 정리하셔야죠. 이거 팔아서 뭐 사시게요? 이거 사실상 안 보여드리지만은 수급 우리가 배웠잖아요. 수급. 개인들만 물량 주구장창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펀더멘탈 부분, 실적 부분 개선됐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때에 파셨다면 다시 사셔야지 여기서. 그리고 단기 매매 굳이 안 하셔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큰 수익이 났다. 다만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큰 박스 주고 여기서 옆으로 기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이 다시 이렇게 물집돼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뭡니까? 이런 밀집 구간에서 잡아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선생님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벌써 예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상당 구간은 차익 실현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단기 매매가 됩니다. 이 주추세가 이탈되는지 여부를 보시는데 60일선이 벌써 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조금 매매를 저 같으면 조금 멀리하고 관망을 하겠습니다. 왜? 충분히 수익 났으니까. 혹은 그 큰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맥점만을 잡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 맥점 포착하시는 방법은 지금 설명 못 드려요. 또 시간 길어지니까 녹화 방송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종목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주봉이에요. 주봉. 이럴 때 상승 추세가 났는데 앞서 컴투스 말씀드린 것처럼 누워버려요.
이 앞에서부터 상승이 나왔겠죠. 120 주봉선이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예? 한동안 올라올 정도면. 그러면 벌써 이렇게 누워져 있을 때는 관심권에서 솔직히 배제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먹을 거 있다고. 컴투스 같은 종목 잡으면 되지. 그럼 이 종목을 왜 갖고 나왔냐? 여기서 이렇게 이탈됐지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탈됐지만 다시 돌리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수렴됐죠. 이거 배우려고 지금 앞부분에 무진장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지겹도록. 예? 이렇게 돼서 이 밀집도가 그냥 지금부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게 뭐? 밀집도가 뭐? 이러고 마실 텐데 앞에서부터 배워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잖아요, 이제. 20일이 어떻게 형성이 된 거고 60일 거래선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밀집이 돼 있다는 건 기울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건 간에 밀집을 시켜놨어요. 밀집을 시켜놨는데 밑으로 다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돌려줬다는 겁니다. 돌려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평선이 금방 쉽게 따라오면서 정배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주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주봉이 긴 기간 동안에 큰 수익을 내줍니까? 이 수익을 내주는데 왜 여기서 편입을 못하세요? 편입하시는 방법이요? 알려드렸잖아요. 응? 5일선, 21선 기준 잡으면 단기 기준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5일선이 매매 기준, 이평선 위로 주가 올라오면 사고, 내려오면 팔고, 21선 기준 라인으로 추세 놓고 보고, 하나만 놓고 보거나 단기적으로 간단하게 5일선 올라오면 사고 팔고, 그러면은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런 식의 교육을 해드렸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녹화방송 쭉 보시면은 이 이평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의 관점을 포착하고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써드려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 밀집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1.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어떤 식으로 기울기가 나올까? 이 밑으로 나올까? 위쪽으로 나올까? 그리고 평행일까? 상향일까? 녹화방송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 평균 단가 기준에서 기울기는 당연히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만큼 움직였을 때 향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다 합니다. 왜 못해요? 왜? 에? 이게 이렇게 올라올 거요? 나중에 올라와서 골든크로스 발생되는 정배열 구간이 놓여지는 거는 여기죠. 그럼 주가는 벌써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만 드셔도 되겠지. 하지만 이 밑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벌써 21선이 돌려질 수 있다는 거는 밀집된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였고 121선, 21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임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인 5일선에서 우리가 매매 기점을 잡더라도 움직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기준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질 때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더라도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이 차익 실현 이후에 매매하시는 방법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소문 다 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뒤늦게 들어오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 어려우시면 녹화방송 꼭 보세요. 자, N소프트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중요해요. 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중요하니까 이 시간이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짧게 설명드릴게요. 밀집 어떻게 됐어요? 정배열 구간 딱 놓여집니다. 이 역배열이잖아요. 여기는 밀집 딱 되면서 주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오르죠. 예? 이런 데서 왜 못 잡아요? 뭐가 무서워서? 이평선 벌써 다 돌아갔는데 여기서 못 잡았다면 여기서라도 잡으셔야지. 그 다음 이제 종목도 놓고 보겠습니다. 자, 신한주주예요. 이제는 종목 하나씩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실 수 있는 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교육자료 다운받으시고 그다음 녹화방송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꼭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세요. 이거 놓고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인터넷 은행이니 실적 악화니 특히 금리, 예? 중국의 지준율 인하니 이런 여러 가지 소수견들 때문에 은행주가 뭐 추세 하락이니 어쩌고저쩌고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견고합니다. 우리 추세선 배웠죠? 추세선 배웠잖아요. 추세선 배우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는 움직일 때야. 월봉이라 좀 그렇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거 뭡니까? 여기가 뭐예요? 미국 금리가 정확하게 2004년 하반기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예요. 228%가 적은 상승률입니까? 이 당시 기준에 시장 50% 올라올 때 220% 올라온 게 상당하죠. 지금 그렇다면은 선생님 지금은 뭔데요? 지금은 자 보십시오. 개인 지분이 3,800만 주 약 8% 뺏겼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죠. 5만 원만 기준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평균 단가 만약 5만 원도 안 되겠지만은 얼마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지금 67%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국민연금 지분이 8%예요.
75%, 76% 빼고 나면은 유통 물량도 별로 없는데 이만큼 또 뺏어간 거야.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평선 배웠잖아요. 이평선이 지금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실까봐 준비를 했습니다. 월봉상의 이평선. 우리가 그럼 수업 배운 게 뭐예요? 수급, 펀드멘탈, 기본적인 분석, 금리 부분, 예? 다 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월봉입니다. 이평선 제대로 그려드린 부분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뭐 배웠어요? 밀집도 배웠잖아요. 밀집도 배웠는데 여기서 참 좋았어. 가다가 다시 밀어주면서 다시 밀집을 시켜놔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기는요, 이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왜 편입을 못 하시고 나중에 돼서 다 올라간 종목에서 어설픈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뒤늦게 움직임을 가져가시려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늘 밀집도 구간은요, 밀집도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기울기라든가 이평선의 기울기, 매수, 매도 시점 이런 것이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매수 사인, 매도 사인 이것을 잡아드리지 않았지만은 기존 녹화 방송 보시면 전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도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불TV 전문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무료 방송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거의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교육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보강지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야, 저도 숨이 찹니다. 저도 막 숨이 차고 여러분들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막 밀집도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중요해 막 적으시기도 하시고 상당히 힘드셨을 텐데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 밀집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기 골든 크로스 혹은 단기 데드 크로스 이런 부분 단어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앞부분은 워낙 시장에 많이 알려진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 드리고요. 심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실전에 사용하실 수 있는 비법 노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스가 무엇인지 한번 놓고 보죠. 자, 크로스는요, 골든 크로스가 있고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5일선이 20일선을 상향 돌파, 혹은 60일선을 20일선이 상향 돌파, 혹은 120일선을 60일선이 상향 돌파. 이런 기준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는 데드 크로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자, 데드 크로스가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건데 향후 부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측이라고 그랬어요. 100%가 아닌 예측이다. 매도 신호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데드 크로스. 그리고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데드 크로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종목군은 어디 있습니까? 삼성중공업. 어떻게 됩니까? 단기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중기, 중장기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죠. 데드 크로스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그리고 다시 이러한 구간이 있죠. 5일선이 20일선을 이렇게 뚫고 또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숨겨진 게 하나 있죠.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면 주가가 상승 추세라고 했는데 왜 못 가지?
윤정두가 얘기한 것처럼 121선을 못 뚫고 여기서 주가가 안 움직여서 그러나 정답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뒷부분에 또 배울 거예요. 또. 아시겠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사이에 실력이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해드리는 거예요. 중복되더라도 계속 보시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서 놓고 보실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정배열 구간에서 놓여져 있는데 정배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뭐 데드 크로스 발생됐다 다시 골든 크로스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데드 크로스 발생되는 흐름 다시 뚫고 올라가면서 뭐 골든 크로스 발생되는 흐름.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뭐고 골든 크로스가 뭐고 영어기 때문에 어렵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다만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해 하향 돌파해 그게 추세의 변환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매매를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없을까? 윤정두는 무엇으로 수익률 대회 1등을 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 차분차분 노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크로스 이해하기입니다. 크로스만 이해만 하십시오. 아모레지의 일봉 차트였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뭐냐? 지금까지 뭐 데드 크로스 말씀드리고 골든 크로스 중간중간 설명을 드렸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향 돌파예요. 상향 돌파.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어요. 골든 크로스가. 주가가 어떻게 돼야 돼요? 추세 상승이 나온다. 여기에서 또 하나 팁을 드립니다. 장기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상승 추세네. 그죠? 진성이라고 합니다. 진성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도 마찬가지예요. 하향되는 기점에 깨져 내려간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도 역시 진성.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지금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에서 당연히 단기 이평선도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그러다가 얘가 올라왔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단기는 올라가는데 장기는 내려가 있어. 이건 가성. 예? 진성과 가성으로 분류를 일단 할 수 있겠다라고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일단 크로스 이해하기 이렇게 돼 있다. 골든 크로스 어떻게 나온다? 또 NC소프트야. 매번 NC소프트야. 뭐 시장에 관심이 있나 보죠? 윤정두가 관심 좀 있나 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기 이평이 어떻게 돼요? 중장기 이평을 계속 뚫어주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추세 부분은 살아나고 정배열 구간으로 놓여지면서 정배열이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면 그냥 역배열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정배열이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았네요. 121선이 여기서 돌려줬다면 여기서 급격한 급락만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이평선이 6개월은 간다. 그죠? 그럼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2월 초순에 구정전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뭐라 나왔습니까? M&A설 뭐 불거지고 뭐 그러고 난 이후에 어찌됐건 긍정적인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 발표와 사상 최대치 실적 발표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노력폭. 거기다 매집 단행된 거 보여드렸죠, 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판단을 하시고요. 자, SK텔레콤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놓고 보시는 게 별거 없어요. 크로스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크로스 발생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가성이냐 진성이냐 부분도 같이 기억하실 수 있다면 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저라면 사실상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그죠? 일단 전략 부분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기 골든 크로스가 있고 중기 골든 크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기 골든 크로스가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속임수가 있을지 그럼 캔들을 배울 때는 속임수 패턴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했잖아요. 근데 크로스 부분, 이평선 부분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 부분이 형성될 때 이해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매도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 이해만 하시면 밀집도와 마찬가지로 내 종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뭘로요? 시가총액 1조 이상 173개의 종목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 부분까지 많이 어렵습니까? 어려우시다면 또 말씀드려요. 또 교육 자료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도록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자, 크로스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실상 다 배우신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하실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부터는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교육받으신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보실 수 있는 종목, 당연히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죠. 다만 시세가 지금 급격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교육 자료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 부분 꼭 같이 놓고 보셔야 되니까 잠 깨시고요. 지금부터 가장 핵심 포인트, 크로스의 핵심 포인트 쫓아오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화면 놓고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로스의 속임수 이야기, 이 부분도 사실은 인터넷 뒤지셔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영상 검색하셔도 이 부분 크로스의 속임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만 보시더라도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신 국면도 있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실전 차트까지 놓고 보여드리면서 오늘 다 마스터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속임수냐? 이건 사실상 속임수라기보다는 이러한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속이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까지를 만들거나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속임수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러한 흐름, 기대 심리가 있지만 결국은 주 추세는 어떻게 된다? 주 추세는 일단 하락이다. 다시 얘기해서 주 추세 120일선과 60일, 특히 120일선 기준이 되겠죠. 더. 그리고 60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단기 이평이 가격 반발이 나와서 역별 구간에 가격 반발이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요. 근데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20일선이 당연히 쫓아오겠죠. 당연히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60일선까지 뚫고 올라가는데 그럼 조금만 더 가면 120일선까지 뚫고 정배열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꺾여버립니다. 꺾여버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실상 결과론적인 이유가 되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온 이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진성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물론 여기서 이평선이 돌려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진성의 흐름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하게 정배열로 돌려지기 위해서는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리는 흐름,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이 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위에서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부분의 주가가 쉽사리, 이 장기 이평이 쉽사리 돌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뭔 소리야? 다 아는 내용인데 아니죠. 기존부터 교육 아주 지겹게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깨우칠 수 있습니까? 이 120일선이 어느 시점에 돌려지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말 그대로 6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 우리가 일봉 차트에서 보는 거예요. 그 평균이 벌써 이만큼 깨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무겁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려주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어설픈 골든 크로스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잘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꼭 속단 표현으로 물린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망 매물이 더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급락이 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 실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국제강 2014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입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기울기가 꺾여져 내려왔어요. 상당 부분 꺾여져 내려옵니다. 지금 일부러 캔들로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크로스만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캔들이 있으면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여드리는데 장기 이평이 하향 추세, 60일 이평도 하향 추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기울기가 장기 이평도 좀 급속도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반발이 당연히 나왔겠죠. 예? 가격 반발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황토 색깔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주가예요. 주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격 반발이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5일 이평이 20일 이평을 올라서게 됩니다.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죠. 말 그대로 단기 골든 크로스니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단기 골든 크로스니까. 예?
그렇게 해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흐름이 20일선, 60일선 뛰어넘어 줍니다. 예? 20일선이 60일선을. 근데 주가가 어떻게 돼요? 뛰어넘는 순간에 벌써 주가는 밀려 내려와 있어요. 이평선은 21선은 60일선을 뛰어넘고 있는데 주가는 밀려 있어요. 그리고 60일 이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돌려주지도 못했는데 깨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말 그대로 단기 골든 크로스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 여기서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 흐름이 더 강세를 띄워주고 이평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평 기울기를 돌리지 못할 때, 이 이평 기울기를 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건데 여기서 골든 크로스 나왔다고 해서 단기 골든 크로스를 중장기 골든 크로스, 엄청난 골든 크로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패턴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총 6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패턴을 보십시오. 자, 점점 속도 빨라질 거예요. 대한항공입니다. 최근 들어선 대한항공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예전에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여기서도 기울기가 아직 돌려지지 않는데 이 위에서 흐름을 못 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극된 표현으로 속임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다 배운 거예요. 앞에 다 배운 내용. 기울기를 돌리지 못하는 흐름, 위에서 주가 흐름이 안 나오면은 이것은 말 그대로 속임수다. 가지를 못한다. 꺾인다. 그러니까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됐다 할지라도 나는 단기로만 대응을 한다. 중장기 추세 정배열을 노리지 않는다. 그러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손실이 커집니다. 수익이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되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구간에서 단기 골든 크로스 발생이 됐어요. 치고 올라가야죠. 치고. 예? 못 치고 가니까 꺾이는 거예요. 꺾이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서 기준점 뭐다? 아, 그렇구나.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적어놓으십시오. 이거는 단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혹은 중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더라도 어떤 기준 잡아야 된다? 장기 이평을 돌리지 못할 경우에 혹은 장기 이평 위에서 주가가 흘러가지 못할 경우에 나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한다. 혹은 단기 매매가 힘들다. 관망한다. 꼭 이어가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시장에서는 속임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좀 그냥 쉽게 넘어갈 텐데 주봉 기준에서도 놓고 보세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이 위에서 너무 짧죠? 120주선 위에서 너무 짧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깨져버렸어요. 추세 못 돌리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너무 짧아. 그러고 나서 깨져버리죠. 다시 역배열. 급락이에요. 평상시보다 더 폭락이야. 실망 매물 때문에. 자, 그 다음 포스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역배열 상태에서 섣부르게 야 이거 말이야 이평선 돌려 끝내. 이 기울기를 안 보냐고요. 이평선 무조건 중요하고 다시 써놓으세요. 기울기. 흥분하니까 글씨도 안 써져. 기울기. 매일 강조드리는 거. 기울기. 기울기가 안 바뀌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장기 추세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런 쉽다 하면서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손실 다 나시고 정배열이면 수익 난다고 했는데 정배열이 어떻게 오는지도 생각도 안 하시고 무조건 윤정도 종목이나 줘 이러시고 그럼 되겠냐고요. 지금 계좌가 파란불인데. 그러니까 요거 꼭 이해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해 안 되시면은 녹화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는 흐름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이제 막 이런 것만 나오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것만 줘요 하는데 지금 2011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주봉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일봉으로 보여드리면서 막 급격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실 수 있다고 그랬죠. 저걸 왜 못 썼을까 하고. 근데 시세가 이제라는 걸 지금 대한항공 주봉을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세가 이제냐? 왜 이제 시세가 나왔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만 기준 잡자는 거예요. 정배열로 이제 돌려지잖아요. 이렇게 급격히 움직여주고 여기서 급락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횡보만 나오더라도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돌려지죠. 일봉도 아닌 주봉의 120주선의 기울기가 돌려져요. 60주선 벌써 돌려졌어. 그럼 어떻게 돼? 정배열이라면 정배열. 역배열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으면 정배열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도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기본적 펀더멘탈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배운 거. 안 배운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유가 부분. 10강에서 12강 동안에 배웠다고 그랬죠. 유가 부분에 대한 해석. 그 부분에 대한 종목.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또 하나 뭐 배웠습니까? 수급 배웠잖아요. 수급. 수급에서 대한항공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9% 이상의 매집.
적은 물량 아니에요. 시가총액 따지면은요, 몇 천억을 매집한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 우리가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있다고 그랬어요? 악재, 단기 악재, 주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는 단기 악재. 기업 오너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오히려 12월 8일 날 땅콩 해양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주가 부분이 1등주가 더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더 가버리고 대한항공 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기서 이격을 줄여주고 가는 이 흐름이 너무너무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매집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가 땡겨놓고 평균 단가로 밀어버리고 매집은 그대로고 박수 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기준에서 지금 대한항공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의 내용?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종목을 포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캔들 하나만 갖고 힘드셨기 때문에 숨겨왔었죠. 이니셜로 다 했죠. 지금은 캔들 배웠죠. 기본적 분석 간단하게라도 배우셨죠. 수급 배웠죠. 거기에 이평선 배웠죠.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세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유가 하락 안정 추세에 대해서 그 수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까? 다음 분기에 나오겠죠. 그때까지 그 매집된 세력들의 물량 어떻게 됩니까? 매집을 했으면 주가를 올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죠. 매집이 10% 됐으면요. 평균 단가 대비 30에서 50% 이상을 들어 올려야만 차익 실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거 누구 기준이냐고요? 제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회 10개 정도의 수익률 대회 1위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밑법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 빨라서 이해 안 되시면 녹화 방송 보시고 기준 잡으십시오. 다시 대한항공 차트 보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지금 크로스 부분에 있어서 속임수 얘기하다 왜 이게 나왔느냐. 속임수 부분이 중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때는 뭐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공행진이었고요. 특별한 펀더멘탈이 없어요. 여기에 기준에서 이걸 치고 올리는 기준에서 유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가가 급락을 해주면서 하향 안정 추세, 안정적으로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흐름을 줬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60일선은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120일선까지 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리는 기준이 올라탔잖아요. 네? 그러면 주봉의 기준이지만 일봉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120 주봉이니까 120개의 캔들을 놓고 기준을 잡으시면 되죠. 이 정도의 급격한 흐름이라면은 여기서 돌려줄 수 있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크로스의 속임수 부분, 데드 크로스 부분,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가 장기 하락 추세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속임수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드립니다. 이 부분 꼭 다시 복습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요. 교육자료 지금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첨삭지도 해드리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대한항공을 끝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벗겨내지를 못하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한숨을 푹푹 쉬시는 그런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도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돌려지는 거 혹은 막 상승을 하고 있어. 그런데 상승하고 있는데 내가 못 잡았어. 근데 정배열 초기에서는 더 간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잡아내는 맥점입니다. 우리가 여태 배운 거에서는 애매모호했잖아요. 이거 이평선에서 어디서 잡아? 이거 벌써 상승했는데 이러면 말이 안 맞잖아. 후행성 아니야? 지금 오늘 그래서 그 기준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맨 끝에 두 종목은 뭐다? 지금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눈 크게 뜨시고 이놈 자식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너 그냥 확 편입할 거야. 이런 종목 두 종목이 또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역시 시가총액이 막 몇 조 단위 하는 종목인데 시세는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종목. 아시겠죠? 자, 들어갑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데드크로스 어떤 추세에서 이 데드크로스 이름만 나와도 막
아이고 치가 떨려 하시는데 지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장기 이평이 상향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왜? 이격도 좀 줄여야지 맨날 이러고 올라갈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 주가가 가다가 이렇게 쉬었다도 가고 또 가고 쉬고 이래야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사시고 저도 살고 그죠? 초기에 어떻게 다 잡아냅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간은 박수 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패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 꼭 이해를 하시고요. 자, 화면 이제 종목부터 쭉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가야 돼. 어떻게 됐어요? 데드크로스 발생됐죠. 역시 캔들 안 보여드리죠. 이런 데서 못 잡았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정배열이니까 이거 정배열일 때는 5일 전, 20일 전 기준 잡아서 매매 포착하시든가 아니면 장기 이평선으로라도 매매 포착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못 잡았어. 못 잡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데드크로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해. 야, 잘됐다. 쌤통이다. 나 못 샀는데 지 혼자 가면 어떡해? 에이, 더 빠져라. 더 빠지긴 얘가 빠지기 위해서는요. 이 이평이 급격히 하향돼서 내려와서 급격히 하향돼서 여기서 막 가야 된다니까. 여기서. 그래야 이게 밀려 떨어지죠. 이렇게. 예? 그거 지금 시청하신 분들은 그거 누가 몰라? 누가 몰라도 못 하시잖아요. 옛날에 지금 교육 지난주까지 또 어제까지 받으신 분들이어야만 이 120일 전이 다시 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월로 제가 잘라드리는 거거든요. 120일 6개월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밀렸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평균선입니다. 6개월 주가의 평균. 얼마가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그 위에서 또 많이 움직였죠? 그럼 좀 더 위에. 그럼 이 이평선이 깨져 내려가려면 이거 하나 지우고 그 다음 이평선에서 여기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게 하향되겠냐고요. 60일 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3개월이죠. 여기서부터의 주가 평균이면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이게 하향이 되려면 이거 한 달 빼고 그 다음 달에 흐르면서 급락이 나와서 평균이 밑으로 뚝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겠냐고 지금 여기서. 안 나오는데 왜 얘가 급락이 안 나오는데 얘를 무서워하고 박수를 치고 더 빠지라고 그래요. 빠지겠어요? 안 빠진다니까. 그리고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또 6개월 또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행복해. 그거를 왜 못 사세요?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 아주 우리가 졸린 눈을 부비면서 배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종목도 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돼요?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돼요. 막 큰일 날 것 같아. 여기까지 떨어져 내려왔어. 조금 전에 계산 방법 이제 안 해. 여러분들이 직접 하세요. 예? 이게 이평선이 급격히 깨지겠어요? 60일 선이 살짝 이탈됐는데 당연하죠. 단기선이 여기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기울기가 안 기울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신 분들은 단기 이평 기준에서 다 차익 실현하셨지. 다만 못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 들어갈 자리라는 겁니다. 깨져 내려온 데 들어가라 그랬어요? 돌리는 거 보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게 됐을 땐 어떻게 돼요? 장기 이평은 딱 일단은 이 바닥에서 돌리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여기서는 벌써 돌려놓은 상태에서 단기 이평만 바닥 반등만 제대로 주면은 그냥 얘는 또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6개월 또 가는 거야.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21,300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가버린 거예요. 예? 그 수익을 왜 못 잡아내세요? 그 수익을. 뭐 중장기로만 하실 거예요? 다 단기 매매로도 충분히 추가 수익이 발생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꼭 이해를 하세요. 또 현대제철 똑같아요. 여러 번의 매수 기회를 줍니다. 여러 번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주구장창 그냥 얘는 상향 추세야. 얼마나 땡큐고 고마워. 또 하나 볼까요? 또? 자, LGU 플러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응? 싫으세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제 다 지난 거 왜 보여주느냐? 이거 안 내려오는데 왜 그러냐? 알겠습니다. 이제 두 종목 남았어요. 쉬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그때 두 종목 있는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네, 삼성전기. 제가 이것도 기본적 분석해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미국 금리가 인상 추세에 놓여져 있고 미국 연준은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강달러 기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환율이 어찌됐건 간에 약세를 띨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수출주들 놓고 보셔야 되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삼성전기,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자는 뭐 추세가 지금 안 좋습니까? 당연히 좋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어요? 1번 캔들로도 여기 맥점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럼 2번 또 뭐 배웠어요? 기본적 분석 배웠죠. 그래서 지금
금리 부분이라든가 그거에 따른 환율이라든가 그에 따른 업황, IT주들. 3번 또 뭐 배웠습니까? 10강에서 12강 하는 사이에 뭐 배웠어요? 기술적 분석에서 수급 배웠죠. 이게 적은 물량 뺏긴 것 같아요? 얘도 한 10% 물량 뺏겼는데 몇 천억입니다. 몇 천억. 예? 몇 천억 뺏겼어요. 야, 뺏긴 거 뭐 어쩌라고. 지금 주가 다 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주가 다 가기는 이제 정배열로 이제 막 진입을 했는데 역배열이었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는데 정배열은 그럼 이만큼 안 가겠어요? 이렇게 매집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개인한테 떠넘길 때 그냥 야 이거 반등 나올 거야 하고 들어가셔서 이렇게 속임수에서 그냥 또 두들겨 맞아서 손실 그냥 여기까지 끌고 오시다가 조금 돌려가지고 눌러버리면 여기서 또 정리하고 나가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정리하고 나간다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배열 이제 막 돼 있죠. 그 구간에서 눌러줬어요. 제대로 뭐 데드 크로스 발생됐어요. 이거 안 보이시죠? 잘. 나중에 보세요. 이 데드 크로스 발생됐어요. 여기서. 얼마나 좋아. 그냥 데드 크로스만 발생됐냐고. 이게 매집된 거 확인했죠? 예? 펀드멘탈 확인했죠? 아, 윤정두가 뭐 캔들 배우면 캔들 하나만 놓고 가르치겠어요? 이평선 배우면 이평선 하나만 놓고 배우겠어요? 왜 이런 종목 여기서부터 이거만 27% 올랐어요? 예? 왜 못 사신 거 이거를? 왜 윤정두 수업하기 전에 이게 나와서요? 여기서 이거 사셨으면 27%라니까 이거 눌려줄 때 데드 크로스 나왔잖아요. 예? 이런 거 그냥 한 가지만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료 갖고 나올 때 그냥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를 조금 더 다른 화면으로 또 볼게요. 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러면 이해하시기 좀 좋죠? 주가 막 눌러내고 여기까지가 5%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1.5% 또 매도를 해요. 밀리니까. 그래놓고 이거 매집했겠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놓고 랠리. 이게 끝이라고요? 절대 이거 보실 때 앞으로는 주봉하고 월봉으로 보십시오. 왜? 막 배 아파서 아이고 저거 너무 많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 또 이제 데드크로스 나오면 단기 입병 데드크로스 나오면 그때는 편입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려요. 실적 개선 뒷받침된 거 확인했죠? 두 번째 확인한 거 뭡니까? 수급 확인했죠? 우리 캔들 안 보이지만 캔들 확인될 겁니다. 거기에 이평선 배웠죠? 거기에 골든크로스 배웠죠? 골든크로스에 또 뭐 배웠습니까? 속임수 패턴. 눌러대는 패턴. 이것까지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고 편입 못하신다? 아, 죽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와서 싫어요? 마지막 종목 보여드립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똑같은 NC소프트예요. 어제 보여드렸던 내용하고 또 틀려.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왜? 정배열 구간이죠. 앞으로 계속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왔습니까? 어제는 평균 단가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밀집도 말씀드리고. 이건 뭐예요? 안 보이세요? 데드 크로스 나왔잖아요. 예?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이거 얘는 삼성전기보다 더 강하게 돌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구간에서 뭐 M&A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구간에서 뭐 나왔습니까? 실적 사상 최대치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실적 개선, 배당도 늘렸습니다. 거기다 외국인 매집했어요. 이게 한 손바뀜까지 하면은 한 4천억 가까이 매집한 거예요. 손바뀜까지 하면은. 거기다가 여기에서 계속 손바뀌면 평균 단가가 높아요. 예? 20만 원대가 넘어가요. 이제 평균 단가가 이 위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뭐 윤정두가 이거 얘기한다고 시가총액 4조 7천억짜리 종목이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얘도 일봉으로 못 봐. 주봉 월봉으로 보셔야 돼 이제는. 왜 이런 초기의 상승 정배열인 종목에 펀드멘탈 되죠. 네? 펀드멘탈 된다고 그랬잖아요. 1. 실적 개선. 2. 매집. 3. 정배열. 거기에 4. 언제 사냐고 맨날 간 거 얘기하지 마라. 이거 눌렸지요. 눌렸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횡보구간 주면서 이평선 다시 밀집됩니다. 밀집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긴 시세 분출이죠. 자, 이 그림 똑같이 삼성전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설명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윤정두가 주식 투시경을 드리는 동안에 계속 어제 오늘 노출해드렸던 종목 뭐뭐 있어요? 신한지주, 항공주, 삼성전기, NC소프트 보십시오. 한 가지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캔들, 이평, 실적, 수급 전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전부. 그런 부분을 복합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평선 부분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정배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상승 추세 어디까지 갈지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120일선 상향됐으면 이제 120일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진행해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이해가 안 되신다. 이 자료들 굉장히 많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전부 불TV 전문가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중에 실시간도 무료 방송해드리고 야간에도 저녁 12시까지 무료 방송해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계속 첨삭제도를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교육조제도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다운받으시고 교육 참여하셔서 방송에서 못 해드렸던 부분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